이분은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45세이시고요. 파노라마 상태를 보시면 20번 때 치아가 많이 없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30번 때도 상당히 엘롱게이션이 슈프라 이럽션이 된 걸로 봐서는 오랫동안 위에 치아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46번도 밑에 에피칼리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왜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또 리퍼가 되어 오셨을까요? 이것은 이 왼쪽 사이너스에 뭔가 헤지니스가 보이시죠? 여기가 좀 뭔가 뿌옇게 이렇게 그래프트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상태가 오른쪽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CT 상태에서 보면요, 보시다시피 사이너스 내부가 완전히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디루스인데 까맣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희끄무리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사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만 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봐서는 버칼의 월이 좀 비교적 인택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프트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한 것 같진 않고 환자분이 약간의 이렇게 비염 같은 이런 증상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이런 사이너스 헤지니스가 있으면 우리 원장님들은 ENT 쪽으로 리퍼를 많이 하세요. 근데 ENT 원장님들은 요즘은 칼드웰 럭 서저리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이게 자꾸 재발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정상을 없애는 정도만 하시고요. 또 드레이니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그 오스테오토미를 내가지고 그 사이너스 드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안에 있는 이렇게 사이너스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요즘 ENT 원장님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너스가 완전히 해제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크닝 된 멤브레인이 아니라 전체가 사이너스가 이렇게 해제하다라고 하면 뭔가 something serious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뮤코자 티크닝은 우리가 다 알죠. 비교적 쉽게 되고 또 염증이 없어지고 나면 아주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동그랗게 벌룬처럼 생겨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뮤코실이라고 하죠. 그 뮤코실에는 이렇게 플루이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진짜 뮤커스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대개는 클리어 존과 그렇게 그 스웰링이 동시에 나타나죠. 근데 이 경우는 완전히 언클리어하죠. 여기에는 염증이 상당히 많다. 단지 이것이 크로닉이냐 어큐트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강내 상태를 보시면요, 상악이 많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너스가 되게 크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36번, 37번은 지금 슈퍼 이럽션 된 것을 보철물을 할 때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환면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리치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은 당연히 이게 사이너스 안이 해지되어 있으니까 라테랄 월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해제되어 있는 이 사이너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사이너스를 극복하면서 임플란트도 하고 또 그 뒤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을까,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테크닉 자체로 보면 그다지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겠죠. 역시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염증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이 케이스는요, 사실은 제가 이미 녹화를 해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결과, 완전한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수술 후에 힐링 상태도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뒤에 석션. 이렇게. 리지 베이스가 되게 넓죠. 이렇게. 블레이드. 옆에 약간 벌써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어요. 슈치하고 입안에 석션. 그대로. 이 안에 사이런스 내부가 뭘까요? 사실 에스피레이션. 그냥 일반적인 20cc 시리즈인데요. 팁을 바꿨어요. 팁을 바꿔서 일단은 이게 퍼스 검정색인지 아니면 그냥 그라운드 티슈인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 더 주세요. 이제 하나 더 주시고. 석션. 이게 이제 아까 녹색이잖아요. 물이 좀, 고로 물이 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토스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악취가 있는 거 봤을 때는 감염성인 것 같습니다. 섹션. 다시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칼드웰 서질이나 비슷하겠죠. 그랜신 티슈가 아니고. 원래 들어있는 팁을 하면 이 다이아미터가 작아서 석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넓은 이리게이션 팁을 하는 것이 좋겠죠. 뒤까지 넣어서. 요거 잡아주시고요. 쭉 들어가서 이게 한 개의 룸이 아니고 여러 개의 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섞습니다. 이제 큰 리퀴드는 거의 다 빠진 것 같고요. 제일 뒤쪽에 누워 계시니까 저 뒤쪽까지 룸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니들이 이만큼 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 뒤까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베러시티까지 갔겠죠. 섹션.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는 이리게이션 쭉 할 겁니다. 일단 윈도우를 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더 다물어 보실까요? 약간만. 네, 좋아요. 그대로. 네, 코로 천천히 숨을 쉬시고요. 물이 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아스피레이션 했던 룸이 있었죠. 네, 위에 다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렇지 않게 숨어주세요. 물은 계속 빼낼 겁니다. 삼키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아직도 아스피레이션이 덜 된 게 좀 나오죠. 네. 시린지를 몇 개 좀 만들어 주세요. 계속 뭔가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죠. 보통 한 20번, 30번 정도 해야 돼요. 30번 해야지 거의 다 깨끗해져요. 삭제는 되고. 이런 이리게이션이 어떤 항생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한 5-6번 정도 했죠. 앞으로 한 10번 더 할 겁니다. 계속. 지금 이게 퍼포레이션처럼 보이지만 퍼포레이션이 아니라 안에 있던 캐비티, 그냥 캐비티의 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스, 아세스의 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거의 이제 이물질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깨끗하게 물만 계속 나오고 있죠. 한 3번만 더 할게요.
네. 보면요. 그 펌핑이 있죠, 그죠? 펌핑이 이 맥박에 따라서 맥박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숨 쉬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죠? 이렇게. 하여튼 거의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윈도우를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위로 빼도 돼요. 한 6샷만. 자, 밑. 조금 남으시고요. 조금 오케이, 그대로. 물이 좀 나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죠? 됐고요. 이름. 역시 가장자리에 오케이, 그렇게 좋죠. 안에 석션.
캐리슨 라운드. 지금 엔티리어 월까지 조달을 해야 되겠죠. 큐레스 TV, 사이너스 엔티리어를 배치하고 달아줍니다. 조금 더 다물어 보실까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포트 한번 했고요. 뒤에 이렇게 그대로.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프레시한 블리딩이죠. 프레시한 블리딩은 항상 좋습니다. 그렇죠? 압박은 거의 없어졌고 이런 것이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잘 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사이너스랑 같겠죠. 네, 라이트 램프? 여기, 셀라인. 나도 쉽게 나도. 그래서 이리게이션 됩니다. 어떤 브리징이 되게 놔주는 것도 좋습니다. 뒤쪽에 퍼포레이션은 없고요. 앞쪽에 아까 이리게이션 하면서 했던 퍼포레이션만 남아있습니다. 파인 시저 좀 주시고 홀이 너무 크게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요, 드릴링을 할 거고, 제가 오늘은 지고, 여기 4번과 5번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겁니다. 6번, 7번은 높이도 낮고 해서 돈이 좀 된 다음에 임플란트 들어가면 좋겠고요. 4번, 5번만 만들어줘도 훨씬 더 좋겠죠.
자, 드릴링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고개 더 주시고요. 사 4.4에 8.5 할게요. 네. 동그래프 주시고요. 지금 이 VD가 클리니컬 크라운 하이트가 충분했으면 같이 할 텐데요. 이쪽에 하이트가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되거든요. 깊이 심게 되면 사이너스에 붕붕 빠지니까 사이너스 안에 보온 그래프가 보온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앞쪽부터 일로 주세요. 여기로. 저도 써주세요.
이석수가 나와버렸어요. 이석수가 손이 부자요. 그리고 자, 옆에 주세요. 이쪽으로. 베이스가 되게 넓어가지고 그래프가 꽤 많이 들어갔고요. 높이는 많이 올리지 않을 겁니다.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꽤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위에 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것만 다 할게요. 이렇게 자, 뒤쪽에 우리 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트가 얼마큼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홀이 여기에 덴시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바로 제가 열고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하나만 들려가지고. 크게, 그대로. 오늘 와 있는지 확인해야지. 오케이. 좋네요. 여기도 고개를 좀 더 줄까요? 이쪽으로. 여기로 바로 크로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악하고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지금 본 두께가 한 2mm 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부터 한 2mm 깊이 식립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이 된 다음에 식립하는 것이 크리스탈 본롯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식립하겠습니다. 커트 한번 할까요? 스테빌리티는 약하겠죠. 원이 잔전골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한 30뉴턴 이상 잡혔습니다. 커버스윗. 됐으면 이 정도면 되고 됐어. 론저 좀 주시고. 됐습니다. 네, 멤브레인. 필요 없어. 이건 뭐 본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속티시만 살짝 막아주면 되겠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안티는 오그멘틴 600mg 일주일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코팩트도 일주일간 해주시고요. 여기 염증을 제거하고 이제 베이식도 하고 또 임플란트도 2개만 들어갔습니다. 뒤쪽에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뼈가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은 한 3일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에 염증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약주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아무는 것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코를 세게 푼다든지 하지 마시고 안에 염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치아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악동에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염증의 크기가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하고 또 항생제 드리고 하겠지만 이것이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재확산이 된다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것이 이렇게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고 좀 붓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붓는 느낌은 오늘 수술 때문에 좀 붓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느낌은 일단 이렇게 냄새가 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한 개만. 이렇게.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삼키는 거 뭐가 이렇게 밀려 나오더라도 삼키기 마셔야 됩니다. 혹시 재채기가 나거나 하면 입을 벌리고 재채기 하셔야 됩니다. 네. 적죠?